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분야의 정수론을 연구하고 있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임보혜 교수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타원 곡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타원 곡선은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수의 기본이 되는 정수의 몇 가지 성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수는 영, 그리고 양의 정수, 음의 정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수들 간의 덧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다시 정수가 되어서 이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들 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수들이 있는데 특히 0을 보면은 0은 임의의 정수 n에 0을 더하면 n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부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의 관계는 양의 정수에 음의 정수를 더해서 0을 만드는, 그래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서로 역원의 관계에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수로서 1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큰 정수 2는 2를 2번 더해서 만들어지고 3은 2를 3번 더해서 만들어지는 등 이런 식으로 임의의 양의 정수 n은 2를 n번 더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하나만 있으면 덧셈에 대해서 모든 양의 정수를 다 생성할 수 있어서 이런 1을 우리가 덧셈에 대한 생성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곱셈에 대해서 정수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마찬가지로 정수와 정수를 곱하면 다시 정수가 되고, 그래서 정수의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의 정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음의 정수가 되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덧셈에 대해서 생성원의 역할을 했던 정수 1이 곱셈에 대해서는 이제 항등원의 역할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n 곱하기 1을 하면 n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덧셈에서의 항등원은 0이었는데 곱셈에서의 항등원은 정수 1이 됩니다. 그러면 덧셈에서 생성원이었던 1을 곱셈을 계속해서 1을 계속 곱하면 1밖에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곱셈에 대해서는 1이 더 이상 생성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1보다 큰 모든 양의 정수는 어떤 정수들을 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소수인데요. 소수란 1보다 큰 양의 정수로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양의 약수로 갖는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소수는 2, 그 다음 3, 5, 7, 11, 13, 17 이렇게 우리가 소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수가 아닌 수 합성수 중에서 4는 2를 2번 곱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6은 2 곱하기 3을 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8은 2를 3번 곱하고, 예를 들어서 10은 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모든 양의 정수는 이렇게 소수들의 곱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정수의 생성원들은 지금 말씀드린 소수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수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원전 300년경 유클리드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 모든 정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들인 이 소수들이 무한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에서의 생성원은 1 하나로 유한계만 필요했었는데 곱셈에서는 이렇게 무한계의 생성원이 필요한 다른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들을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또 소인수 분해를 효율적으로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들이 모두 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소수로는 2의 이렇게 큰 지수승 마이너스 1의 형태의 수로서 2018년에 발견이 되었고, 이 수는 무려 2,400만 자릿수 이상의 굉장히 큰 수입니다. 그래서 수론에서는 이렇게 정수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들로 이루어진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특히 다이어펜틴 이쿠에이션이 수론의 주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이아펜틴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수를 개수로 하는 다항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특히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리수가 정수분의 정수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를 없앨 수가 있어서 약분할 수가 있어서 이 다이아펜틴 방정식을 유리수해를 구하는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아펜틴 이퀘이션을 우리가 다이아펜틴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3세기 수학자 디오판토스가 주로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연구해 왔고 그 연구 결과를 산학이라고 하는 책에 정리해서 쓴 것을 기원으로 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수해나 유리수해를 구하거나 그리고 존재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실수해나 복소수해에 대한 이러한 문제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오판토스 방정식의 몇 가지 예로서 이러한 정수해 또는 유리수해가 알려진 그러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다이아펜틴 이퀘이션으로서 1차 방정식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지수 xy 두 개를 갖는 그러한 다이아펜틴 방정식 2x 더하기 3y는 1의 정수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xy 평면에 그려보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이 3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프로 갖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상의 빨간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이 방정식의 실수해인데요. 우리가 찾고 있는 정수해는 바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다 정수인 격자점과 이 직선이 만나는 그 격자점들이 바로 정수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 1에서 이 직선이 격자점과 만나게 되고 실제로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면 이 식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격자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마이너스 4, 3, 그리고 2, 마이너스 1, 그리고 5,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속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로는 t가 임의의 정수일 때 x가 마이너스 1 더하기 3t이고 y가 1 마이너스 2t일 때 이 매개 방정식이 다이아펜틴 이퀘이션을 만족해서 무수히 많은 정수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수해를 찾는 문제, 다이아펜틴 이퀘이션 중에서 1차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수를 높여서 2차식의 다이아펜틴 이퀘이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타고라스 방정식, 피타고리안 이퀘이션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의 정수해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트리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에 대한 해는 유클리드 공식으로서 s와 t를 변수로 해서 이런 식의 그 매개 변수화에 의해서 해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2차식의 피타고라스 방정식도 무수히 많은 정수해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에서 더 높은 차수로 높여서 비슷한 형태의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바로 페르마 방정식인데요. n이 3 이상의 정수일 때 xn승 더하기 yn승은 zn승의 정수해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 페르마 방정식에 대해서는 수학자 페르마가 산학의 한쪽 귀퉁이에 페르마 방정식에 0이 아닌 정수해는 없는데 이 증명을 했지만 여백이 부족해서 적지 못한다 라고 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불리고 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94년에 앙드레 와일즈 수학자가 이 페르마 마지막 정리의 증명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오류가 발견이 되어서 그의 제자 리차드 테일러하고 같이 1995년에 그 오류를 수정하고
증명을 드디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형태의 그러한 다이어펜틴 이쿠에이션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유리수이고 면적이 5인 직각삼각형에 존재할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면적이 5면서 변의 길이 ABC가 모두 다 유리수인 그런 경우를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금방 생각나시나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13세기 피보나치가 변의 길이가 2분의 3, 3분의 20, 6분의 41이면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유일한가요? 이러한 변의 길이가 유일하게 결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ABC의 변의 길이로도 직각삼각형과 면적 5를 만족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형태의 변의 길이도 찾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무수히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변의 길이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제 강연의 후반부에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수론에서 굉장히 오래된 합동수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우선 합동수라는 것은 변의 길이가 유리수인 직각삼각형의 면적의 값이 되는 그러한 양의 정수 n을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n이 합동수면 거기에 어떤 정수의 제곱을 곱해도 다시 합동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동수는 제곱인 그러한 약수를 갖지 않는 수를 합동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동수 문제라는 것은 주어진 양의 정수 n이 합동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서서 피보나치가 발견한 그러한 변의 길이로부터 우리는 5가 합동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동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이 합동수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세우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n이 면적이면서 그리고 ABC는 직각삼각형의 변을 이루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서 첫 번째 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ABC가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AB가 면적 n이 되는 식을 세우면 AB는 2n이 돼서 이 두 식을 모두 살펴보면은 개수가 정수입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3개의 미지수 ABC를 갖는 그러한 다이어펜틴 이쿠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합동수인지 아닌지 그 여부의 결정은 이 다이어펜틴 이쿠에이션의 유리수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합동수 문제도 다이어펜틴 이쿠에이션의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다이어펜틴 이쿠에이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인 타원 곡선입니다. 그래서 타원 곡선은 다음과 같은 다이어펜틴 이쿠에이션의 유리수의 x, y의 집합과 그리고 엑스트라 점 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이어펜틴 이쿠에이션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y제곱은 x 3승 더하기 ax 더하기 b, 여기에서 a와 b는 정수이고, 그리고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4a 3승 더하기 27b의 제곱은 0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은 다시 말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3차 방정식이 3개의 서로 다른 근을 갖는 조건과 같고,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 곡선의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러한 곡선으로 연결된다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러면 타원 곡선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XY 평면 실수상에서 타원 곡선의 예를 두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타원 곡선의 다이어펜틴 이쿠에이션이 y제곱은 x 3승 마이너스 x로 주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한 XY 평면상에서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두 조각의 곡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이유는 x 3승 마이너스 x가 3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가 0, 그리고 1,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만나는 그러한 그림이 되고요. 두 번째 예는 다이오펜틴 이퀘이션이 y제곱은 x3승 더하기 1로 주어졌을 때 이때의 곡선은 한 조각의 그러한 곡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x3승 더하기 1이 한 개의 실근을 갖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복소수 근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 5를 더해주면 이것이 이제 실수상에서 타원 곡선의 그래프가 될 텐데요. 우리는 이 타원 곡선의 유리수해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그리고 0,0 마이너스 1,0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유리수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유리수해가 존재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타원곡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유리수해의 집합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타원곡선이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타원곡선들 안에 있는 유리수 해들 또는 타원곡선 위의 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점들의 연산을 정의할 수 있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신기한 특별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다시 덧셈이라고 표시할 텐데요.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타원곡선의 그 실수상에서의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P와 Q 두 점을 골라서 P 더하기 Q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P와 Q를 연결하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직선 1차 방정식은 타원곡선 3차 방정식과 세 개의 교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대수기하학에서 유명한 배주 정리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Q가 이미 알려진 교점이고요. 세 번째 교점 R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R과 그 다음에 엑스트라 포인트 O가 있었는데 이것도 타원곡선 위의 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점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이 직선은 다시 타원곡선과 세 번째 교점에서 같은 이유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교점을 P 더하기 Q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P와 Q가 타원곡선상에서 유리수해였다고 하면 즉 x1, y1, x2, y2가 모두 다 유리수였다고 하면 이 R점이나 P 더하기 Q점의 xy, x3하고 y3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x1과 x2, y1, y2가 모두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x3도 유리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y3도 유리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P 플러스 Q도 유리수해가 됩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가 타원곡선의 유리수해이면 P 더하기 Q도 유리수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유리수해 집합을 봤을 때 이 연산에 대해서 이 집합은 닫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러한 엑스트라 포인트 점 5가 이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의 역할을 하고 X축에서 대칭인 점들이 서로 이 연산에 대해서 역원 관계를 갖는 그래서 정수의 그런 덧셈 구조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P 더하기 P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P점이 타원곡선에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접선은 P에서 두 번 만나기 때문에 교점이 PP 두 번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세 번째 교점이 생길 것이고요. 이것을 R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포인트 5가 있었는데 이 5하고 R하고 연결을 해서 이 직선이 다시 타원곡선과 세 번째 점에서 만나는 것을 P 플러스 P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EP라고 표시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X3와 Y3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이 연산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다시 P가 유리수 해점이었다면 즉 X1과 Y1이 모두 유리수였다고 하면 X3와 Y3도 모두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P가 유리수해이면 P 플러스 P도 유리수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타원곡선의 이러한 유리수해는
유한계인가, 무한계인가, 그리고 그 해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유한계면은 아무리 많더라도 다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한계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한 대답으로 수학자 몰델이 1922년에 다음을 증명했습니다. 타원곡선의 유리수해의 집합은 유한집합일 수도 있고 무한집합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유리수해를 모두 만들 수 있는 생성원들은 유한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정수의 집합을 덧셈에서 봤을 때 유한계의 생성원 1 하나만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곱셈에 대해서는 소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원이 무한히 많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 타원곡선의 유리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일 수도 있고 유한집합일 수도 있지만 생성원의 개수만큼은 유한계로 우리가 모두 만들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 유리수의 집합이 아무리 무한이고 크더라도 우리가 생성원의 개수는 유한이기 때문에 그것만 충분히 적어주면은 이 유리수의 집합을 자세히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원곡선 y제곱은 x3승 마이너스 28x 마이너스 48이라고 하는 타원곡선의 그 유리수해를 구해보면 우선 마이너스 4,0이 이 곡선의 식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이너스 2,0도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연산에 의해서 P 더하기 Q를 계산해보면 6,0이라는 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Q 더하기 R를 해보면 14, 마이너스 48이 나옵니다. 즉 X에 14를 넣고 계산해보면 Y가 마이너스 48일 때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R 더하기 R, 2R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유리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타원곡선의 모든 유리수 해는 이 세 점의 합과 차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생성원만 가지면 여기 있는 모든 유리수 해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타원곡선이 굉장히 특별한 성질의 연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유리수 해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원곡선이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론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그 예로 다음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립틱 커브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1987년에 랜스트라가 고안을 해냈습니다. 이 방법은 그 타원곡선에 정의된 그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약수들 중에서 소수들이 발견된다라는 이론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타원곡선이 가지고 있는 이 연산이 단순히 좌표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런 연산이 아닌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연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을 높일 수 있어서 암호에도 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립틱 커브를 이용해서 공개키 암호 체계를 코블리츠와 밀러가 1985년에 고안해내서 일립틱 커브 크립토 시스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원곡선은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합동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곡선은 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더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그럼 합동수 문제와 타원곡선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수와 관련 있는 타원곡선을 합동수 타원곡선이라고 부르고 그것의 방정식은 y제곱은 x3승 마이너스 n제곱 x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오른쪽에 3차식이 3개의 1차식의 곱으로 쪼개지는데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n 곱하기 x 플러스 n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타원곡선의 유리수 해와 그리고 합동수
사이에서의 관계, 대응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n이 합동수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면적을 n을 갖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로서 ABC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BC가 주어지면 이 조건에서부터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2분의 C의 제곱을 중심으로 해서 n을 더하고 n을 빼주는 이러한 등차수열 관계의 세수를 보면 이 세수가 모두 제곱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합동수 타원 곡선에 x값 대신에 2분의 c 제곱을 집어넣으면 y도 유리수로서 찾을 수가 있고 그 값을 우리가 8분의 c 곱하기 b-a, b 플러스 a로 주어서 이 x좌표와 y좌표가 유리수인 그러한 타원 곡선, 합동수 타원 곡선의 유리수 해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y좌표가 0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n이 제곱수가 아닌 그런 제곱의 약수를 갖지 않는 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타원 곡선 EN의 유리수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n이 합동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대응 관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해 XY가 주어지고 특히 Y좌표가 0이 아닌 그러한 해가 있다 하면은 X는 그리고 X-N, X 플러스 N 이 세 수가 모두 다 제곱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각각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고 두면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C-B 그리고 C 플러스 B 그리고 빗변의 길이를 2a로 두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만들어내면서 또 면적이 n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찾을 수가 있고 A, B, C가 모두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도 모두 다 유리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 곡선 EN의 유리수해의 존재 여부가 바로 합동수, n이 합동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어서 사실 타원 곡선의 유리수해는 이런 식으로 합동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립틱 커브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37년 페르마의 주장 이후에 여러 수학자들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도해 왔고요. 특히 낮은 차수의 그러한 페르마 방정식에 0이 아닌 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에 기여한 수학자로는 1980년 이전의 수학자로서 제르맹, 디리클레, 르장드르, 라메, 코시, 쿠머, 바그스타프 등의 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는 1983년 독일인 수학자 팔팅스가 페르마 방정식의 유리수해는 많아야 유한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사실 팔팅스는 모델 추측을 증명하면서 그거의 한 부분 결과로서 이 결과를 증명한 건데요. 그 모델 추측을 증명한 결과로 1986년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이 팔팅스 수학자는 필즈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프라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페르마 마지막 정리의 증명을 타원 곡선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그러한 증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하면 우선 페르마 마지막 정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오류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르마 마지막 정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0이 아닌 유리수 근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프라이 곡선이라고 하는 곡선을 만드는데요. 그 곡선이 바로 타원 곡선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르와 리벳 두 수학자가 이 프라이 곡선이 타니야마 시무라 베이 추측을 위배함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타니야마 시무라 베이 추측이 증명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위배하는 그러한 곡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페르마 마지막 정리가 사실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으로 이 증명을
시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타니야마 시무라 베이 추측이 이렇게 페르마 마지막 정리의 증명에서 역할을 하고 거기서 바로 타원 곡선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앙드레 와일즈가 1994년 테일러와 함께 1995년에 완성한 페르마 마지막 정리 증명이 이 타니야마 시무라 베이 추측을 프라이 곡선을 포함한 세미 스테이블한 타원 곡선들에 대해서 증명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렇게 페르마 마지막 정리가 증명되기까지는 페르마가 1637년 주장한 이후에 거의 358년을 거쳐서 증명이 완성이 되었고 이 많은 수학자들이 참여한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의의 타원 곡선에 대한 이 타니야마 시무라 베이 추측은 여러 수학자들이 그 후에 2001년에 완성을 시켰고요. 이 결과는 수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큰 프로젝트인 랭렌즈 프로그램의 특수한 경우이고 시초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니야마 시무라 베이 추측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수 P가 있으면 P로 나눈 나머지들의 집합 0부터 P-1까지를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ZP라고 표시를 하면 이 수들을 주어진 타원 곡선의 X값, Y값에다 집어넣으면서 그 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순서상 들의 개수를 세어서 그 수 개수를 P 플러스 1에서 뺀 값을 AP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A 서브 P를 가지고서 오일러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타원 곡선의 L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일러 프로덕트에서 발생하는 AN을 개수로 하는 이러한 무한급수의 형태로 타원 곡선의 L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줄러 폼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리의 급수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프리의 급수의 앞에 개수 bn을 가지고 이 마줄러 폼의 L 함수를 다음과 같이 비슷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타니야마 시무라 베이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Q상에서의 타원 곡선은 모두 모듈러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타원 곡선의 L 함수와 같은 그러한 개수를 갖는 그러한 마줄러 폼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타니야마 시무라 베이 추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루일, 콘라드, 다이아몬드, 테일러, 와일즈 등의 수학자들이 2001년까지 완성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랭렌즈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시초가 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타원 곡선. 그래서 수론의 여러 곳곳에서 등장한 이 타원 곡선의 유리수해 관련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미해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음이 주요한 그 미해결 문제들인데요. 우선 타원 곡선의 유리수해는 유한계의 유리수의 P1부터 PK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몰델에 의해서 알려져 있고요. 이들 K계 중에서 특히 그 점을 반복해서 더할 때 모두 다른 해를 주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P의 개수를 랭크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겠죠. 그러면 이 랭크를 계산하고 싶고 아니면 생성원의 개수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러한 랭크나 생성원의 개수를 계산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알려진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질문은 이 랭크 R이 임의로 커질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랭크 100을 갖는 그러한 타원 곡선이 존재하겠느냐? 랭크 10만, 100만을 갖는 타원 곡선이 임의로 존재하겠느냐? 아니면 타원 곡선의 랭크는 항상 얼마 이하로 정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도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랭크 관련해서는 엘키스라는 수학자가 다음과 같은 큰 개수를 갖는 타원 곡선을 찾았고 이 타원 곡선이 랭크 28 이상을 갖는
곡선이라는 것을 2006년 발견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랭크를 갖는 타원 곡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랭크 관련해서 미해결된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추측, 컨젝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추측이 바로 BSD 컨젝처입니다. 그래서 BSD 컨젝처는 벌치라는 수학자와 스위널턴 다이어 수학자 두 분이 추측한 것으로서 1965년에 타원 곡선의 이 랭크 R은 타원 곡선의 L 함수에 1에서 갖는 근의 중복도, 차수와 같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립틱 커브의 L 함수를 S-1의 파워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고 나머지 1을 갖지 않는 해를 근으로 갖지 않는 부분으로 나눴을 때 이 최고차 K하고 타원 곡선의 랭크 R하고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 BSD 추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BSD 추측은 타원 곡선의 대수적 구조를 군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해석적 개수와 연관지어서 연구하게 만든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추측이고요. 이는 미국의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7개의 밀레니움 난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로서 100만 불이 걸려있는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BSD 추측 관련해서 가장 최근 결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발가바, 스키너, 웨이장이 2014년에 증명한 결과로서 66% 이상의 타원 곡선이 이 BSD 추측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이 발가바 수학자가 모 강연장에서 강연 후에 우리가 66% 이상의 타원 곡선이 만족함을 증명했으니까 이 100만 불 중에 66만 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농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렇게 BSD 추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 BSD 추측과 관련되어서 합동수 문제와 그리고 마줄러 폼과의 관련되어진 결과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터넬의 결과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터넬은 n이 제곱 약수를 갖지 않는 홀수이면서 다음에 마줄러 폼에 q to the n 항의 개수가 0이 아닌 경우에 n은 합동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줄러 폼의 항들을 보면 나타나는 항들이 0이 아닌 개수를 갖는 항들일 텐데요. Q의 1승, Q의 3승, 그리고 Q의 9승, Q의 11승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터넬의 결과에 의해서 1, 3, 11, 17, 19, 33, 35 등은 합동수가 아닌 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BSD 추측이 만약에 증명이 된다고 하면 이 터넬의 합동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도 되기 때문에 합동수 문제의 한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BSD 추측이 증명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0의 개수를 갖는 그러한 홀수 지수인 5, 7, 13, 15, 21, 23, 29, 31 등은 홀수인 합동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타원 곡선 그리고 타원 곡선과 관련된 중요한 수론의 문제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수학자 가우스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고 수론은 수학의 여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타원곡선 연구는 수론의 여왕이다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타원곡선은 매우 중요한 수론의 연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타원곡선에 관한 미지의 성질들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수학 분야의 타원곡선의 또 다른 새로운 등장과 획기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